12월 말에 1차 결과가 나온 5대1에서 10대1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서실 책상 이렇게 막혀있는 이런 책상도 수업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옆에다가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준비한 선생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시험 보시는 분들은 꼭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막혀서 답안지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디서 막혔는지를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딱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장민수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서울 지역에 임용을 합격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저는 좀 오래 수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기쁘고 무엇보다 일단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생산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또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랜 수험 생활을 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2020학년도부터 시험을 봐서 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해서 2023학년도 이번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총 4번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기간제 같은 거 교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계속 올인을 하면서 공부만 했었어요. 아무래도 단조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 교사의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그런 사람 학교 찾기 좀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데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수학을 좀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잘한다는 거를 주변 친구들도 좀 알게 돼서 이제 친구들이 몇 명 저한테 어려운 문제 질문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답해주다 보니까 나도 이런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학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 학창 시절에 수학 학원 같은 것도 다니셨어요? 학원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다니다가 학원이 저랑 안 맞아서 관뒀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좀 혼자 공부했어요. 그 수학 교사가 되려면 그 임용고시라는 것을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임용고시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임용고시는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이 있어요. 1차는 이제 필기 시험이고 2차는 이제 수업 실현,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하겠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랑 면접, 교직 면접이 있고 1차 시험에서는 과목이 2개가 있어요. 교육학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인데 제가 봤던 중등 같은 경우에는 과목 전공이 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과목별로 이렇게 전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에서도 교육학이랑 전공 둘 다 세부 과목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목이 좀 많은데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행정, 교수학습 이론 및 교육공학, 생활지도 및 상담 있고 교육사 및 교육철학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학 과목인데 수학 과목도 9가지 정도 되는데 해석학, 현대대수, 현영대수 그리고 위상수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정수론, 미분기하학, 복소해석학, 확률과 통계, 마지막으로 이산수학 이렇게 9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수학 교사가 되면 이렇게 임용고시를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건가요? 네, 1년에 한 번 있고 보통 11월 말에 1차 시험을 보고 12월 말에 1차 결과가 나오면은 1월 한 중순에서 말쯤에 2차 시험 보고 2월 초에 2차 결과가 나와요. 그럼 수학 교사가 되려면 대학교는 사범대학교에 꼭 들어가야만 하나요? 그렇진 않고요. 될 수 있는 경로가 되게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사범대학이 있고 다른 대학에서 전공을 하시다가 교직이수를 할 수도 있어요. 대학마다 또 교직이수 할 수 있는 전공들이 있어서 세 번째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은 또 전교사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임용고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임용고시 경쟁률은 보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5대1에서 10대1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진짜 오랫동안 준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일단은 저는 2020년 2월에 일단 졸업을 했는데 그때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때부터 코로나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험생이니까 운이 좋게도 집에 계속 있으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는 첫 해에는 독서실을 다녔었어요. 집에 책상 같은 게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서
수업이려는 독서실을 다니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실 갔다가 뭐 밥 먹을 때만 집에서 와서 밥 먹고 다시 독서실 가고 약간 이런 생활 패턴을 계속 유지했었다가 그 다음 해부터 독서실 책상 이렇게 막혀 있는 이런 책상을 좀 구비를 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 집에 그럼 독서실 책상을 구입해서 집에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럼 보통 하루 공부량은 몇 시간 정도 됐어요? 8시쯤 일어나서 밥을 먹고 9시부터 독서실에 가는 생활을 했었고 늦잠 자는 날도 많아서 그래도 한 10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11시, 12시부터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스터디라는 것을 그룹을 결성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도 스터디 같은 걸 활동을 하셨나요? 네, 저는 스터디를 보통은 교육학 스터디, 교육학은 암기다 보니까 암기를 점검하는 스터디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교육학 스터디는 안 했었고 전공에서 문제를 막 풀고 답변하고 서로 설명해주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어요. 아, 그게 그러면은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나요? 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아침에 모의고사 같은 거를 시간을 재서 캠을 켜놓으면 어느 정도 몇 시간씩 했는지가 보이니까 서로 캠을 켜놓고 문제를 푼 다음에 저녁에 줌으로 만나서 모르는 거 질문하고 설명해주고 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시험 합격하는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도움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저는 사실 학원을 다녔어서 학원 커리를 따라가기 되게 바빴었는데 사실 수학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스터디를 통해서 이 전까지 푼 문제를 다 합쳐도 모자랄 정도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푸는 계기가 됐어서 뭔가 합격에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수학 문제를 많이 풀면은 점수에 도움이 되는데 임용고시도 똑같나 보나요?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임용고시를 위한 문제집도 시중에 출판되어 있나요? 시중에는 아마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시중에는 거의 기본서 개념 있고 그냥 연습 문제 정도 되는 것만 있어서 아마 문제는 저는 약간 학원 강사들 자료 같은 거를 모아놓은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를 가셔서 문제 받으시고 그래서 그런 자료 보면서 공부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공부했던 자료들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교육학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교육 과정, 교육 심리, 그다음에 교수 방법, 그다음에 교육 평가 이렇게 4가지 과목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들이거든요. 이제 공부는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런 앞 글자를 따서 외웠어요. 학원 강의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온라인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일단 이쪽에다가 그 강의에서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적어놓고 왼쪽에다가는 이제 메모하는 자리가 따로 있어서 이제 얘를 보면은 일단 이걸 떠올릴 수 있게 일단 적어둔 거고 이제 이 펜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화펜이라고 해서 파란색인데 쓰고 나면은 1시간 있으면 다 안 보이게 되는 펜이에요. 인터넷에 기화펜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펜인데 이 펜으로 세관실 모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관실 모자 적어두고 이제 뭐였는지를 이걸 안 보고 적는 거죠. 뭐 새가 있으면 새로운 것을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백지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코드만 적고 나서 나머지 부가적인 내용들을 안 보고 그냥 적으신 거네요. 네, 이게 다 날아가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반복학습도 가능하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럼 이 교육학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교육학은 이게 사실 전공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교육학을 너무 오래 하면은 전공을 할 시간이 부족해요. 전공이 되게 절대적으로 일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공에 좀 비중을 둬야 돼서 교육학 같은 경우는 오전 시간만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9시에 독서실 들어가면 점심 먹기 전까지만 하겠다. 9시에서 한 12시까지만 교육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전공에 투자를 하셨네요. 네. 그럼 전공 과목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전공 과목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위주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고 옆에다가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을 캡처해서 넣으신 거예요? 네, 원래 자료 있던 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태블릿 펜을 이용해서 직접 쓰신 거네요? 네.
그러면 주로 태블릿을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셨나 봐요. 네네. 네, 그럼 이거는 어떤 과목이에요, 혹시? 복수 해석하기라고 하는 과목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에 몇 문제 정도 푸셨어요? 스터디 범위를 같이 맞춰서 풀었기 때문에 주 3회를 푸는데 한 번 만날 때마다 70, 80문제씩? 하루에 7, 80문제 풀어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엄청 오래 걸려요. 문제 푸는데. 예비 교사들을 위해서 임용고시 합격을 위한 선생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1차 시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공이랑 교육학이 저는 수학이다 보니까 굉장히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일단 전공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다 보니까 진짜 뭐 다들 수능 공부는 해보셨을 테니까 수능에서도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것처럼 전공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좀 권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정의 뭐 이런 걸 많이 알아도 어떤 문제에서 어떤 정리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걸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또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딱 보면은 이거 어떤 식으로 풀어야겠다라는 게 또 바로바로 보이니까 문제를 많이 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학이나 이제 수학교육론이라는 또 과목이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암기예요. 근데 암기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노트를 꼭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거 차용해서 보면은 또 내가 만든 것도 다르거든요. 왜냐면 내가 공부했던 방식이 있으니까 꼭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좀 바탕으로 자기만의 노트를 꼭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은 또 시험에 가서 시험 보기 직전까지 또 자료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요약 같은 거를 가지고 가시면은 또 직전에 도움이 또 많이 되니까 만들어 두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100 중에 100이 스터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보통 면접 스터디, 수련 스터디 이렇게 두 가지 스터디를 하시는데 형식은 좀 비슷해요. 제가 운영했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만나기 전에 그날 스터디를 할 거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 봐요. 그러니까 만든다는 게 시중에도 2차 대비 책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책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에서 좀 이 문제는 좀 나올 법하다 하는 문제를 좀 엮어가지고 한 몇 문제씩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당일에 가서는 그 문제를 내가 낸 문제 내가 아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른 사람이 했던 문제를 풀어보고 답변을 해보고 서로 피드백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스터디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를 직접 만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뭔가 실제로 시험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감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들어맞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의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제를 만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되기가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지만 주변 다른 전공하는 친구들이 취업하고 뭐 돈 벌고 하는 거를 그냥 지켜보고 나는 아직도 공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조급한 마음도 들고 할 수 있거든요. 임용고시 같은 경우는 사실 힘들어요. 힘들다는 걸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된 친구들은 그냥 그 분야에서 잘 하기 때문이고 나는 또 내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면서 공부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좀 지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되게 현실적인 거다 보니까 그냥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좀 지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었고 내가 왜 뭐 사범대라든가 교직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왜 하고 싶었는지 특히 이 과목을 내가 왜 하고 싶었는지 이상이지만 사실 이상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현실이 될 건데 그걸 꿈꾸면서 좀 나아가시면은 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내가 왜 이 과목의 교사가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라. 힘들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네. 요즘 학생들 보면은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을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저는 선행학습이나 학원 같은 거를 좀 약간 지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데 선행학습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한 3학년 정도 과정은 좀 미리 끝내놓고 나머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문제를 많이 풀어서 수능에 감을 익히겠다. 약간 요 정도까지만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약간 그 이상으로 하시면은 오히려 이해가 다 안 돼서 더 불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선행학습은 딱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정도로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학원 같은 경우도 많이 다니실 거예요. 뭐 어떤 과목이든 다 똑같겠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어야 돼요. 스스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만약에 뭐 내가 스스로 하기 힘들면은 당연히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나는 충분히 수학을 혼자서 할 수 있겠다. 일정 시간 이상 정도는 내가 충분히 집중하고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학원은 저는 굳이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문제 풀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막 답안지를 몰래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수학 실력은 안 느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혼자 공부하면 좋을까요? 막히니까 당연히 답안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저도 당연히 이해를 하고 저도 답안지 좀 봐요. 근데 답안지를 약간 어떻게 보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학교 수학이나 고등학교 수학이나 다 똑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명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에서 어떤 명제가 활용이 되느냐. 그래서 보통 막히는 사람들 보면은 분명히 아는 명제인데 그걸 여기에 대입을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안지 보실 때 만약에 막혀서 답안지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디서 막혔는지를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딱 그 줄까지만, 딱 그 줄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다들 아실 테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시면은 이 문제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는데 분명히 피타고라스 정리 아는데 이 문제에 못 풀겠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답안지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니까 딱 그 줄만 보는 거예요. 아,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어야 되는구나 까지만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내가 알고 있었는데 못 썼던 그 부분만 따로 눈에 띄게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보시는 약간 그런 방식을 좀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끝나면 오답 노트 같은 것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나요? 오답 노트 저는 사실 자료를 제가 만들면 잘 안 보게 돼서 저는 제가 푼 거에다가 그냥 따로 체크를 해놔요. 눈에 띄게. 눈에 띄게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냥 거기서 다시 풀이를 보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럼 문제집을 하나 다 풀면은 채점을 하고 나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집을 다시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기회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돼서 일단 너무 영광이었고요. 미리 영상을 찾아보니까 되게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부담도 됐는데 일단 교사는 또 그런 학생들을 만날 수도 있는 자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스스로 좀 더 교사라는 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교사의 꿈을 꾸기 쉽지 않다는 걸 좀 알아요. 그래도 학생들을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니까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분들이면은 뭐 누구든 교사란 자리를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해줘서 감사합니다.